들어갔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41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데가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자, 일단 그 파란색과 그 검정색이 가장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풀면서 갈 텐데, 부동산이 이제 개발을 해서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확실에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개발의 위험.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법률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장 위험.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다?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죠. 그죠?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한계하시냐면, 제가 이제 개발하다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랑 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법 시비. 법으로 시비 붙었거든요. 그죠? 법 시비. 그래서 법 시비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법 시비가 붙었다. 그럼 법률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은, 자, 이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문제를 풀 때, 토지이용 규제나 아니면 지역주거제 같은 거는, 이거는 공법과 관련된 거고요. 아니면 이제 소유권과 관련되는 법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사법이죠. 이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니? 자,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냥입니까?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바뀔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고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개발을 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지연됐어요. 그럼 이건 시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률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법률적 위험은, 자, 굵은글씨. 법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지역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 규제, 토지용 규제는 공법이고 소유권이 우리가 사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되죠. 이해하셨죠? 자, 이따 가면 다 까먹으니까 오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왜, 자, 우리가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자, 3번을 보시면은 토지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소유권과 관계된 거는 사법이죠. 이게 바뀌었거든요. 여기 이제 책에는 그게 안 적혀져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1페이지 가시면 이제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게 중요한데,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았을 때 매도되거나 임대됐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공실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게 시장 위험이다 보는데, 자, 양가로 2번은 넘기시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고 이해를 도울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로축은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로 제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기간이 아예 0이고 완공도가 이제 100%로 되면서 완공도가 이제 갈수록 완공도가 이제 된다는 거죠. 끝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초기하고 후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마케팅 단계에서 이 매도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도를 초기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매도자가 초기에 분양이나 매도를 하는 거는 지시장 위험을 줄이고 매수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래서 매수자는 처음에는 위험이 낮아요, 위험이 높아요? 높고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험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낮게 잡고 가격을 싸게 팔아요.
그러면 가격은 높게 낮게. 그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는 처음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가치 갖고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앞 페이지 가셔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앞 페이지 가셔서 시장이용과 개발사업의 가치인데 매수자와 매도자는 다르죠. 그 매수자의 시장이용과 개발사업의 가치는 아까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그럼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매수자의 시장이용은 개발사업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근데 매도자는 시장이용과 개발사업의 가치는 초기에 매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매도자의 시장이용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낮게 잡고 나중에 매도하면 시장이용은 커지고 가격은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초기에 시장 위험을 줄이는 거는 초기에 매도해버리는 게 가격을 낮게 팔지언정 시장 위험을 미리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제 추가적이라고 적으세요. 추가적 비용을 얘기를 해요.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아까 건설 단계에서 이 건설을 할 때 내가 직접 합니까? 시공사한테 맡깁니까? 그럼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냥입니까?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합니까? 더 달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화될수록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아직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서 안 나왔는데, 그러려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요.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뭐냐면, 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한 190억이면 하는데 한 200억을 설정합니다. 그럼 무슨 가격을 설정하죠? 최대. 그럼 그 이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가격이 낮게 설정됐어요? 높게 설정됐어요? 높게 됐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가볼게요. 자, 비용염. 아, 이번 책 잘 썼습니다. 굵은 글씨 있나요? 밑에 굵은 글씨 찾았어요? 첫 번째 굵은 글씨가 시험 문제예요. 형광펜 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할수록? 개발 기간이 길수록 기용위험은 더 커진다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공인중개는 안 나왔지만 2번. 개발업자가 비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무슨 가격 보증계약을 매겼어요? 그러면 추가적 비용은 부담하지 않죠. 네, 약정 금액만을 지불하게 되므로 비용을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금액이 높아지고, 그러면 만약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지휘단에는 낮은 건설 비용이거든요. 공사에 또 부실화가 초래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밑에 1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위험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법시비.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입문과정에도 해줬지만 41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좀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개발을 해요. 그럼 긍정적은 분양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고, 대출 금리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야 되고, 용적률은 증가해야지만 내가 더 받잖아요. 토지 가격, 내가 토지 취득하는 가격이 하락하고, 공사비가. 근데 부정적인 거는 용적률이 감소하면 좋을까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더 들어가죠. 대출이자가 상승해도 더 들어가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 안 좋고,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거의 상식이에요, 상식. 재건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재건축도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까지도 연결시켜서 나왔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거는 만약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게 이제 저쪽에 그 잠실 쪽 저쪽에 둔촌주공 5단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걸리냐 안 걸리냐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이게 조합원 입장이에요. 조합원 입장. 조합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야 좋거든요. 그죠? 용적률은요. 높아야 되고 이주비 대출 금리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거는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분담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럼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안 좋죠. 그죠? 그럼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겠죠. 그런가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죠. 그죠? 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또 많이 이제 분양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불안합니다. 아직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더 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기부 체납이 또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데도 떨어지는 분이 계셔. 이것도 못 맞춰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고 대답은 잘하시는데 잘하셔야 되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상식이 상식.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면 그냥 문제 맞히시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14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단계가 나와요. 밑에 5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의 견해에 의해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 보통 요새 단체에 있는 거는 안 하는데 여기 계속 이 교회를 하네요. 그죠? 이제 뭐 예, 네, 자,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그죠? 자, 여기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갖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이렇게 대답하려고? 떠나고 갔더니 다 조용해. 막고 있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같이 걸리죠. 자, 같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나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보시고, 이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 그래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특히 이제 거기 보시면 시장하고 시장성이 있죠. 네, 그거 이제 그 2가지를 갖다가 이제 또 비교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순서를 잘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앞쪽에 타당성 분석이 이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5단계가 더 잘 나오니까,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으로 갈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부동산 분석이라 그래요.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단계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여기. 그죠? 지역 경제. 지역 경제를 봐요. 지역 경제. 그래서 거시적으로 봅니다. 자, 특정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봐요. 모든 부동산. 그래서 총량적인 지표를 보고요. 지표를 보고, 그러면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고, 소득 수준도 높고, 고용도 많이 창출돼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경제 기반 산업이에요. 경제 기반 산업은 뭐냐면 수출 기반 산업을 얘기합니다. 자, 대구는 섬유 산업, 울산은 자동차가 수출 산업이죠. 거제도는 조선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야 그 지역이 특화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천시라고 들어오셨죠? 경기도 이천시.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이제 SK로 넘어가는데, 자, 이게 이전을 또 용인시로 가요. 그 용인시의 개념입니까? 기반 산업이 옮깁니까? 옮기면 거기 고용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고,
부동산 수요도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시장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으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을 보는 거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되고요. 근데 시장성이라는 거는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된 부동산이 자,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면 매매 임대가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바꿔내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두 글자, 얘가 세 글자죠. 뭐 먼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죠. 그죠? 여기 포함 관계는 뒤에 있는 놈이 앞에 걸 포함해요. 자, 뒤에 있다는 건 이 안에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죠? 포함 관계가 되고요. 시험 문제에 수요 공급이 나오면 못 찍고요.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할게.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동영상 하시는 분도 들은 분도 조금 이해하는 게 따라서 성매매 이렇게 한계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암기 기법으로 무슨 매매? 성매매. 그죠? 그럼 성이 나오면 매매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내요. 바꿔내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 그래서 전체적인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럼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합니다. 자, 타당성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되죠.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많다?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죠. 자, 그래서 이 시장성이 흡수율 분석이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제가 책을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들어갑니다. 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어떻게 했어요? 두 글자, 세 글자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자를 딸 테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에다가. 지역 경제에다가 지자 동그라미 치시고, 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동그라미 치시고, 타투 동그라미 쳐보세요. 타투. 타투는 문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디, 저기 외곽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사우나를 갔더니 어떤 두목이 계세요. 조폭께서. 용문신을 하고 계십니다. 타투. 그때 쫄따구가 딱 문을 열면서 성님 지시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성 타투. 타투. 자, 어떻게 온다?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세요. 암기가 되겠어요? 암기 되셨어요? 지시 타투.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이고, 여기까지가 돈 되는 거를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이 또 겹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는 안 나와요. 5단계를 내든 아니면 2단계를 내든 이렇게 가니까 이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가볼게요. 그럼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죠. 그럼 시장 분석이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죠. 돈 되는 놈한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장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성 여부를 봐서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세부적으로 갈게요. 자, 지역 경제로 가겠습니다. 좌측에. 자, 지역 경제 분석은 1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 총량적 지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역 경제 분석은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모든 부동산의 동그라미. 그래서 전체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확인 및 예측이고 미시적이에요. 밑에 거시적이에요. 거시적이고. 자,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자, 구름구시. 자, 일정 지역 시장의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은 시장성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밑에 가시면은 3번에 가시면은 시장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라는 게 있죠. 요걸 나눌게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제품을 나누는 거고 세분화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공급 부동산은 차별화시킨다고 하고 수요층은 세분화시킨다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지역마다 틀리니까 부분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을 봐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우리가 세분화와 차별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수요자의 특성. 자,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타겟을 누구를 할 것이냐? 고소득층을 할 것이냐? 중상층을 할 거냐? 저소득층을 할 거냐?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거는 세분화라 그래요. 무슨 화라고 한다? 세분화.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세분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 자, 내가 차별화시켜서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이와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품에 따른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시장 차별화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공급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차별화시키는 거죠. 제품은.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3명에서 친한데 모의고사가 점수가 1명이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은 무슨 화? 사람아. 공급 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차별화시키고 수요자는 세분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차별화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고 시장 세분화는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서 한번 시장성이 1번 굵은 글씨 있나요? 자, 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매 임대 나와서 성매매를 찾으셔야 되죠. 그럼 1번에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 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나오면 시장입니까? 시장성입니까?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자, 지역에서는 거시적인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대상 개발 사업의 차체에 초점을 둬서 어떻게 흡수될 것이냐를 분석하는 위치, 유형, 질, 양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그때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 분석에 따보세요. 밑에 흡수율. 이게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연구 방법 중에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갑돌이가 그 전에 얘랑 똑같은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분양이 됐냐는 거죠. 분양률이에요. 그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흡수 시간은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률을 흡수율을 볼 때는 과거를 파악하는 거는 파악하지만 목적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의 목적이 있죠. 가볼게요. 자, 흡수율 분석은 정의가 나옵니다. 이따가 위쪽 잡으세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는가. 그죠? 이것을 나타내는 속도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얘기하고 시장의 수요 강도와 강약과 시장의 추세인데 자, 중요한 건 2번 별표. 자,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자, 지금 어느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미래지 과거 현재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이따 나올 거고요. 자, 흡수 시간은 분양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흡수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잖아요. 타당성은 1번만 체크하세요. 밑에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 자금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투자 분석은 나중에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봅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은 그 교재로 가시면은 4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타당성 분석은 아까 제가 시장 두 글자, 경제성 세 글자, 시장이 먼저죠.
그래서 밑에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세 가지를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413페이지 시장 분석의 역할을 가볼게요. 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 채택될 수 있는 것을 분석하고, 그 물리적, 법률적, 사회적 제약 조건을 보면서 주어진 부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 특정 용도에 어떤 부지를 적합하지? 그 다음에 내가 한 3억이 있다. 주어진 자본으로 투자를 찾는 데 또 수행하기도 하고요. 자, 4번 체크.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진다고 돼 있죠? 외환자 해야 되고요. 자, 경제성은 어떻게 돼요?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을 나타내요. 한인연금 수지분석부 같은 거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개발 사업이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과 비교해서 수익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뭐 현금 수지 같은 거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2번하고 그 다음에 2번, 5번. 자, 2번, 5번하고 5번은 좀 아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12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죠. 부동산 개발의 흡수율 분석은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현재,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는 건 공법 문제죠. 법적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아니라 법적인 위험 분석이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2번 풀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도는 투자론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흡수율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죠. 그래서 이제 왜 흡수율이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다. 그러니까 민감도와 흡수율을 각각마다 많이 내요. 바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페이지 4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 기반 모형인데 이제 솔직히 지금 밑에 경제 기반 승수는 요즘 잘 안 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오른쪽에 입지 계수라는 게 있나요? 입지 계수에다 별표를 2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에서 입지 계수 417페이지 가시면은 417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입지 계수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별표 2개. 자, 얘는 시험 문제가 3에서 한 4년 정도마다 계산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기반이라는 건 아까 지역 경제 분석에서 그 지역의 수출 기반 산업을 얘기하죠. 이천에는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기반 산업이고 그 안에 있는 내수시장이 비기반이라면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출 기반 산업이 증가하면 고용인구와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식당의 비기반도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기반 산업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이에요. 기반은. 근데 비기반은 지역 내에서 식당 같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해서 정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은
기반이다, 비기반이다. 비기반. 그 오른쪽에 가시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이제 이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이 지역 특화도를 측정합니다. 이게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요거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 계산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 놓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긴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는데, LQ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입지계수거든요. 입지계수. 그래서 항상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대구는 이제 섬유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대구의 섬유 구성비, 어떤 그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나 따질 수 있고, 그 섬유에 고용된 고용률을 따질 수 있거든요.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 보게 되면 그 지역을 올려요. 그 도시를 올리고 전국을 내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대구는 전체 산업 중에서 그 특정 산업의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요. 특정 산업. 그래서 이제 대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없다. 전체 산업에. 근데 그 중에서 한 20명이 섬유 산업에 종사하더라. 그럼 20%가 되겠고, 자, 전국은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0명이다. 1000명 중에서 그 섬유 특정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가 되니까 2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구가 더 그 구성비가 많죠. 그럼 LQ가 1보다 크면 그 대구 지역이 섬유 산업의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비기반이다, 기반이다? 기반인데 만약에 1보다 작다는 거는 전국보다 부족하죠. 그건 기반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기반 산업이라는 거고, LQ가 같다면은 자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급자족한다는 건데 같은 전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음에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할게요. 줘보세요.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지역이 올라가죠. 왜냐면 좀 시간이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비율 나오고 요거 비율 나와서 뭐보다 크면 기반이죠? 1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분위기가 강사 딱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 이게 객관식 문제잖아요. 근데 찾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딱 시간을 주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좀 괜찮은데, 그죠? 딱 하려고 그러니까 뭐 저를 쳐다보시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야매도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이것만 가세요. 전국이 올라갑니까? 그 지역이 올라갑니까? 그것만 좀 잡으세요. ABC에 대한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41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신개발은 뭐냐면 도시 외곽을 개발하는 거예요. 농림지 등을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해서 외곽이고, 재개발은 도시 안쪽을 개발합니다. 특히 이제 학교론에서는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 배포 쳐놓으시고, 자 여기서 지금 들으신 분들은 1, 2차를 다 하시나요? 공법 들어갔나요? 도정법 들어갔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어요? 1차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차만 하세요? 큰일 났네. 이거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럼 요거는 요 시행 방법을 좀 해드리고,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좀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1차만 하니까. 그럼 이제 시행 방법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학교론에서는. 시행 방법은 재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위에 거는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학문적인. 그래서 이 시행 방법에 따라서 이 보수적과 좀 보수적과 우리가 그 적극적이는데 들어갑니다. 재개발의 시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과
갈수록 적극적으로 재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이라는 거는, 자, 천천히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존은 뭐냐면 아직 노후 불량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사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방지 옆에다가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진행을 방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존 찾으셨습니까? 노후화 불량화가 안 돼서 제거할 대상이 없고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악화될까봐.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가 세종시도 지금 노후화가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럼 제거할 게 없죠. 근데 사전에 방지해서 예방을 하는 거죠. 방지하는 거다. 자, 수복은 제거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노후 불량화가 없지만은 이는 노후 불량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대부분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요인만 제거하는 거는 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노후 불량의 요인을 제거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인만 제거하면 수복 재개발을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계량이 조금 더 강하고 철거가 제일 강하거든요. 철거가. 그러니까 계량이라는 자체는 아까 수복보다는 약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데, 아까는 기존 시설을 그냥 우리가 어때요? 현재 대부분 시설을 보존하면서 요인만 제거했는데 얘는 기존 시설이 미비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 시설을 더 확장시킵니까? 뭐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대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제거시키면서 완전히 제거가 나오며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라는 거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이제 철거라는 거는 전면 재개발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부분 재개발이 되거든요. 보수 개철의 순서대로 이제 소극 쪽에서 적극 쪽으로 나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철거를 개발동항을 많이 썼는데 보존하면서 수복과 계량이 이제 선진기법으로 가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재개발은 이제 여성분들 왜 통영외과 가서 얼굴 고치잖아요. 다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럼 보존이라는 거는 아직 노후 불량화가 됐어요. 제거할 게 없어요. 젊어. 마사지 받는 거고. 자, 철거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야. 성형외과 의사가 답이 안 나온대요. 다 뜯어고치다는 거고. 수복은 요인만 제거해요. 보톡스로 맞아갖고 주름살만 제거하죠. 근데 그냥입니까? 계량은 좀 강합니까? 강해요. 이것도 확장시키시고 막 개선시키고 첨가시키시죠. 그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십니까? 보존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테 너 철거를 싸우던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사전이 나왔죠? 그럼 보존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전이라는 게 없어요. 방지라는 게 있죠. 그죠? 예방하는 거고. 완전히 제거는 뭐겠어요? 철거고. 개선 나오면 계량 찍고 요인만 제거는 수복 찍으시면 되죠. 그러면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그 문제가 11번 문제입니다. 자, 7번. 자, 부동산, 자, 갈게요.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했죠. 이건 뭐죠? 수복이죠. 보존은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공법 문제예요.
공법 문제.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미리 이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면 이 도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얘는 따보세요. 극히 열악. 또 하나 쳐보세요. 극히 열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극히 열악이 키포인트예요. 극히 열악.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열악? 극히 열악. 그 다음에 그냥 밀집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됐다 그랬죠. 찾았습니까? 뭐 과도까지는 뭐 찾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두 가지 따져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건 그냥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재개발은 지역이라고 적으세요. 지역을 재개발하고요. 이건 아파트라고 적으세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요거는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은 거기 보시면 밑에 열악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들어가거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럼 양호 놓고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죠.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자, 그래서 이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가장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강남에 사고 싶은 그 강남 사구에 사고 싶은 게 이제 반포와 개포동을 좀 지나갔고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 잠실 5단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의 대단주 되는데, 거기는 자, 여러분이 압구정동 가보셨어요?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동으로 간다. 그럼 그냥요, 거기는 양호해요. 양호한데 아파트만 노화됐죠. 그럼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재건축은 어떤 주택이죠? 공동주택이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재건축은 그냥요, 양호. 자, 그냥입니까? 공동주택이 나옵니까? 이건 나오면 재건축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그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포, 그죠? 용산. 자, 강남이 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이제 또 대장주가 됐었냐면 아현동이라고, 뉴타운이라고 하시죠?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니죠. 그냥입니까? 지역 자체입니까? 지역 자체가 열악한 거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극히 열악 나오면 주거환경 재개발, 열악 나오면 재개발, 양호 나오면 재건축인데, 여기 안에 있는 놈들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야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가 적으세요. 자, 여기는 따보세요. 극단 주거. 이렇게 적으세요. 극단 주거. 주거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막 마탱이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극단 주거는 어떻게 해보시냐면, 극은 극이에요. 그죠? 그 단은 단독이에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어떻게 주거야? 주거가 어떻게? 극단 주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상업지역이 나오고 열악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나오고 열악이니까, 자, 재개발은, 자, 뭐가 나와야 되고요? 열악. 앞에 가요? 상업지역. 그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그맨 중에서 지상렬 씨 아시죠? 개발회사를 차렸어요. 개발회사. 따라서 상렬개발. 상렬개발. 그러면 상이 뭐죠? 상업용, 열이, 열악. 그거 못 찾으셔야 돼요. 재개발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렬개발.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왜냐면 D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D까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따보세요. 공양건축. 스님이 건축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게 공양건축이에요. 어떻게 해요? 공양건축. 공이 뭐죠? 공양건축만 하면 안 돼요. 공이 뭐예요? 공동주택.
양이 양호. 그럼 어떤 거 찾으셔야 돼요? 건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는 뭐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공법 교수님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이라는데 여기 안에 있는 놈들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극단 주거라는 건 왜 했죠? 극히 열악 나오면 주거 환경개선사업. 뭐죠? 단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상렬이가 개발회사를 만들었지. 그 어떤 개발이야? 상렬개발. 상이 상업, 열이 열악. 그러면 개발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스님이 건축회사를 찾으셨죠. 감사합니다. 공양건축. 그래서 공이 공동 양호하면 건축.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아세요. 극단 주거, 상렬개발, 공양건축. 그럼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 주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야매만 하시면 안 돼요. 극단 주거는 어떤 거에 야매의 틀입니까? 극히, 단위, 단독. 못 찾아죠. 주거 찾고. 그죠? 상열 개발은요. 상업, 열악. 그럼 개발 찾는 거. 스님이 건축회사를 차린 건축. 공양 건축. 공동주택. 양호. 그럼 뭐다? 건축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1차만 준비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차도 하시지 왜. 가르쳐줬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게 나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용어를 바꿔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 끝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온 놈이 2단계예요. 그래서 요 세 단어만 갖고 찾는 것이 거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놈을 바꿔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거를 골라라. 그럼 여기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죠? 여기에 단독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사업지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세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 지문에서 다른 애한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게 잘 나와요. 작년에 재건축이 나왔었거든요. 재건축이. 그래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법 문제인데도 학교론에는 꼭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꼭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이수화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데 극단 주거, 상열 개발, 공양 건축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담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극단 주거는 생각이 나요. 그게 뭐죠? 극단 주거만 알면 뭐합니까? 미치게 환장 왔어요. 극히 열악, 단위.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되고 주거를 찾으시고 상렬이가 뭘 찾으셨어요? 개발 찾았죠. 상이 상업 못 찾죠. 개발 찾는 거죠. 그죠? 스님이 건축회사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양 건축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공이 양이 그러면 건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극단 주거, 상열 개발, 공양 건축 이렇게만 세 가지를 계속 외우시면 이건 게임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스터하시면 거의 뭐 시험 문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1단계가 있고 몇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2단계. 근데 1단계에서 거의 끝나요. 이거 찾고 이거 찾았는데 2단계까지 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매를 연구실에서 만든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 집에 가면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습이 따로 있어요. 항상 공양건축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좀만 쉬었다가 가요.